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아이들과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다원에서 1학년, 2학년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2학년 아이들 수업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 반은 정규 수업이 화요일, 일요일 이틀 수업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시간은 6시부터 10시, 그리고 일요일은 1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수원 수투를 병행을 할까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선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원을 배웠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규반에서는 수원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력까지 마무리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에 올인을 하도록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자체 교재와 개별 교재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이들마다 이제 수준이 다르고 또 성향이 약간씩 달라서 아이들에게 맞춘 개별 교재로 추가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주차별로 커리가 나와 있는데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11월 중순이면은 수원 개념이 한 번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4주차, 5주차까지 해서 1월 마지막까지 수원의 개념과 실력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엔 열심히 문제 풀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제 수업에 특강이 두 가지가 깔려요. 수투랑 기하 두 가지가 깔리는데 먼저 수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투는 1월 수투 특강과 2월 수투 특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거의 모든 특강들을 다 두 종류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는 개념 위주 수업이고요. 그래서 뒤쪽은 문제풀이 위주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1월 특강 같은 경우가 이제 개념 위주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투. 네. 이번 방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 성적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중3 때 12월에 저한테 처음 왔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와야 하나.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봤던 친구인데 어머님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한 번쯤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중3 12월에 저한테 선행 하나도 안 된 채로 와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하라는 것만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한 3등급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보채지 않았고 어머님도 보채질 않으셨어요. 아이의 성향을 아니까. 근데 갑자기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내주지 않은 과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 아닌 날 와서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본인의 의지로 시작을 해서 그 방학 동안에 그 친구는 수학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 공부만 하다가 2학년 1학기 수원 중간고사 2등급 문 열고 기말고사 잘 보고 해서 1등급 받고 그 후로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수학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고 수능도 1등급 받고 대학 잘 갔거든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흔치는 않아요. 그렇게 아이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게 흔치는 않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뒤집히는 것도 흔치 않지만 1학년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보시면 1학년 수상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선행을 하고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예비고1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 수상하는 연습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어마무시한 연습량을 무시할 수 없고 그걸 노력으로 이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1학년 때는 확실히 중학교 때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수원 수투는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3등급, 4등급 한 번에 1등급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죠. 하지만 충분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전보다는 높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성적을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학년별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도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비 고1, 고1, 고2 이렇게 태도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수업하고 있는 고1 친구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막 강하게 압박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1학년 때는 수학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학이 어떤 건지 전체적인 흐름도 좀 읽어야 하고 그리고 수학에 질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렇게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조금 바뀌죠.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종강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 짤었다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잔데도 남학생들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남학생들한테는 욕해도 되고 화내도 되고 때리기도 해도 되고 하는데 이제 여학생들은 좀 예민하고 해서 상처받고 할까봐 조금 제가 신경을 써서 대하는 편인데 여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짤없다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이제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물론 아이들도 좀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번 겨울방학은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선 아침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 어머님들이 계시면 지금 여쭤볼 텐데 그러질 못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겨울방학 때 일찍 일어나지 않잖아요. 한 10시, 11시쯤 눈 뜨죠. 눈은 뜨지만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겨울이에요. 추워요.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오진 못하고 그러고 안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거리다가 배고파 점심 먹어야지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니까 배부르네 유튜브 좀 하나만 볼까? 그리고 핸드폰 켜갖고 유튜브 막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그래서 눈 떠보면 정신 차려보면 3시 4시다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하고 학원 가야 돼 학원 가고 갔다 오면 10시 11시 이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겨울방학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학 특강을 거의 대부분 다 아침 시간에 깔거든요. 그래서 요 수투 특강도 보시면 월수금 아침 9시부터 1시까지예요. 아이들 기절하죠. 지금 저희 반 아이들도 수투 특강 요때 깔린다고 했더니만 너무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학원이라도 가야 아침에 눈 떠서 움직이고 생활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아침 9시 수업은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차 1월 5일 수요일 개강이에요. 그래서 총 11회 동안 수투 개념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제가 진행할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수투가 수능이 바뀌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선택 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들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의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근데 수원보다는 수투가 훨씬 더 많이 어렵고 조금 딥하기 때문에 수투를 좀 처음 배울 때부터 개념을 탄탄하게 잘 잡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연마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월 동안 11회차 동안 자체 교재와 개별 교재로 아이들 이것도 또 개별 교재로 과제가 따로 나올 거라서 자체 교재와 개별 교재로 이렇게 한 달 동안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조금 루즈한 컬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는데 방학 동안 특강을 듣게 되면 지금 제 수업을 들을 아이들은 수원 과제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라서 그거 생각을 해서 조금 루즈하게 짜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에 알차게 개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이제 수투 문제풀이 특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념 특강과는 결이 살짝 달라요. 개념 특강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개념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만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이 끝나고 아이들 봄방학 끝나고 이제 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14일에 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월수금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해서, 이때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도 올라가고 이제 내신 기출문제나 교육청 기출문제까지도 다뤄보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회차로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마지막 특강이에요. 그래서 기아는 1월에밖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1월에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 얘도 아침이네요.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이고, 저거 개강 날짜가 살짝 잘못됐네요. 예, 1월 첫째 주, 저 왜 수요일로 개강이 되어 있죠? 개강 날짜가 살짝 잘못됐는데, 수업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 일요일 날 개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월 2일이 개강입니다. 그래서 4주차 총 4회에 걸쳐서 기하를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기하 전 범위를 다 마무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1학기 범위까지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1학기 범위까지 기본 개념과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인데, 사회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교과서 열심히 풀고 어머님들이 아시는 문제집,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센 B 정도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등급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하에는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방학 동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회차로 수업을 마무리되면 이제 학교 시험 기간에 3월에 개학하고 난 후에는 이제 제가 기하에 관련해서는 추가 과제를 계속 내줄 거고, 시험 기간에도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하고 봐주는, 그렇게만 진행을 해도 기하는 충분해서, 예, 기하는 1월에만 4회 진행을 합니다. 저 개강 날짜가 잘못된 게 1월 2일 수요일이 아니고 1월 2일 일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반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규 수업 수1, 그리고 수투 1월 달에 수투 개념, 2월 수투 문제풀이, 그리고 1월 달에 기하 특강까지 총 4개의 강좌가 열리게 돼요. 제 수업으로는.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우선 기본 교재와 과제장이 나갑니다. 기본 교재와 과제장이 나가고 오답노트가 나가는데 요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과제장에 녹여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나 다시 풀어봐야 될 것들, 오답량이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가 따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개별적으로 오답노트가 나가게 되고, 저 오답노트를 체크를 해서 오답노트를 다시 한번 모아서 그 오답노트로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기본 교재, 과제장, 오답노트, 이렇게 3가지가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플래너거든요. 이 플래너는 제가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 때문에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토요일날 수업하는데, 토요일날 수업할 때 숙제 왜 안 해왔어? 라고 물어보면, 금요일날 학교 뭐 수행평가가 있고 뭐하고, 내가 숙제 금요일날 내줬니? 아니거든요. 화요일날 내준 숙제인데 그거를 왜 토요일날 못 해온 이유를 얘기를 할 때 금요일 얘기를 하냔 말이죠. 토요일날 학원 가야 돼, 수학학원 가야 되니까 금요일날은 수학 숙제 해야지. 몰아쳐서 맨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쳐주고자, 여학생들은 잘해요. 여학생들은 플래너 써보자, 우리 계획을 세워서 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쁜 플래너 사서 이쁘게 잘 꾸며서 잘하는데, 우리 그 남학생들은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무실에 불러서 앉혀서 쓰라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됐으니까 내일 하루 계획 세워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서 시간대별로 공부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맞춰보자고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플랜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래너를 쓰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해서 공부를 시켜보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귀찮긴 한데 조금 아이들한테 이게 습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카톡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제가 잘 안 보내드려요, 오히려. 내신 기간에는 잘 안 보내드리는데, 이제 평소에는 아이들 저희 매일 테스트 보는 거 어떻게 테스트를 받는지,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아이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뭐 숙제는 잘 해왔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것들,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요래요래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머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리면 어머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이러했고, 뭐 요즘 사춘기가 온 건지 이러이러해서 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던가. 그래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아이들과 관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서 어머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저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도 또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머님들과 좀 열심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건 제가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손풀이 영상을 캡처를 한 화면인데, 요 손풀이 영상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리적으로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이제 테스트 같은 거를 보면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해제 강의를 해줄 때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쉬운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이거 맞았는데 내 풀이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해. 나 찍어서 맞았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험지 테스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를 해서 손풀이를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봐야 할 번호들 이렇게 체크해서 골라서 확인을 하고 하면 되는 건데,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까지도 이제 같이 짤막하게 설명을 해서 영상은 길지 않게 한두 문제? 뭐 쉬운 문제들은 4문제 정도?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은 한두 문제로 끊어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이나 뭐 문제풀이 기간에는 잘 나가지 않고요. 기본 개념 수업할 때 위주로 이제 많이 나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친구들은 이제 22년이네. 벌써 22년이네. 22년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요. 이제 여름방학 때 수투를 한 번 더 봐야죠. 2학기 내신 대비를 하려면 이제 수투 보고 그때 미적분까지도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고 2학기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기회가 혹시 된다면 어머님들과 이렇게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운 수학의 김경아였습니다.